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챕터 17 사이토스켈레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학기도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사이토스켈레톤은 이제 세포 골격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말인데, 어떻게 세포가 이 골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마지막 한 2주 남은 거 잘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게 사실은 3개로 나뉘는데, 여기 보시면 intermediate filament, 그다음에 microtubule, actin filament, 이 3가지의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이 있고요. 머슬은 일종의 여기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해서 어떻게 머슬이 움직이는지, 뭐 약간 일종의 이제 응용 문제죠. 공부하겠습니다. 봤듯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치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운반, 트랜스포트에 관계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고속도로, 트랜스포트에 관계되는 역할을 한다면, 이 또 하나 여기 이쪽 요 콜텍스 레이어에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이놈이라든가, 또는 세포 끝으로 이렇게 가 있는 요거는 액틴 필라멘트로서 주로 셀 쉐입이라든가 셀 쉐입이라든가 무브먼트에 움직임, 무브먼트 이런 데 이제 관여한다는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터미디엇 필라멘트. 인터미디엇 필라멘트는 아까 철 골조 빈과 같은가 스트롱 하면서 생긴 거는 마치 로프처럼 아주 탄탄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을 메케니컬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래서 발바닥 세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한 60-70kg 하중이 걸려있는데 세포가 그래서 견디잖아요. 딱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뉴클리어 엔벨롭이 여기에 있다. 핵이 있으면 그 뉴클리어 이제 핵막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핵이 눌려도 이게 찌부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게 바로 뉴클리어 엔벨롭 밑에 마치 메쉬웍이라는 것은 그물망이죠. 그물망 구조와 같은 인터미디엇 필라멘트가 있다. 이건 뒤에 가면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세포에 로프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서 셀 연접에 주로 있고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마치 건물의 골조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해서 로프-like 해서 골격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런 연접에 이렇게 돼서 셀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그러면서 얘네들이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면서 서로 연결돼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 있으면서 세포가 강력하게 그런 메케니컬 스트레스에 견디게 된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애기들 귀엽다고 볼 이렇게 꽉 잡다가 볼이 찢어지는 거죠.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와 같이 로프-like 구조. 이것을 좀 더 보면, 이와 같은 이제 모노머들이, 이거는 파이버죠. 파이브러스. 단백질은 크게 2가지로 있죠. 파이브러스한 단백질과 이 끝에 이렇게 글로뷸라하다라는 것은 구형이고, 파이브러스한 건 섬유 같은 선형이죠. 그와 같은 두 구조가 합쳐져서 로프-like, 코일드 코일 구조. 코일드 코일 구조를 이루면서, 그것이 코일드 코일 구조가 또 꼬이죠. 코일드 코일, 또 꼬이는 구조로 해서 얘네들이 코일드 코일 다이머를 이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프를 만드는 거죠, 진짜. 근데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코일드 코일이 어떻게 또 만나느냐, 이게 글로뷸라한 부분이 서로 글로뷸라 해가지고, 여기서 코일드 코일 또 갖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는, 이쪽에도 또 가겠죠.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서로 만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이것이 길어지죠. 점점. 자, 케라틴이나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세포가 찢어지죠. 이런 식으로 세포, 또는 세포가 쉽게 주름이 가거나 그런 문제가 어떤 로프-like 구조가 쉽게 막히는 거죠. 자, 엔벨롭을 한번 보시면 핵막이 이렇게, 핵막은 이중막이죠. 있으면 여기 핵을 확대한 겁니다. 이중막 그 밑에 이런 식으로 메쉬웍이라고 했죠. 아까 뉴클리어 라미나 이런 식으로
누클리어 라미나로 해서 메쉬웍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물망 구조를 하면서 있고, 거기에 요 구조에 이 DNA가 마치 빨랫줄에 빨래 널리듯이 여기에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 그것이 핵에서의 인터미디엇 필라멘트들의 역할이다. 뉴클리어 라미나를 만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케라틴 구조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같은 노화가 있죠. 주름살 생기고 노화가 빨리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인터미디엇 필라멘트에 이어서 마이크로튜뷴이라는 것이, 이 마이크로튜뷴에 대해서는 인터미디엇 필라멘트는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 마이크로튜뷴은 정말 많은 연구를 했죠. 그럼 하나하나 뭐 할로우 튜브다. 할로우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튜브죠. 우리 호스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호스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걸 할로우 튜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 센트로솜은 뭐 하는 거냐면 크로모솜이 양쪽으로 나뉠 때 그걸 양쪽으로 나눈 방추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센트로솜에 거기에 마이크로튜뷴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튜뷴은 매우 다이나믹한 디스플레이, 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 이건 뭐냐면은 불안정하게 만들어졌다가, 그러니까 마이크로튜뷴이 있으면 이게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졌다가 또 쭉 부서졌다가 또 다시 만들어졌다가 부서졌다. 이런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거에 의해서 그게 조절되냐면 GTP에 의해서 조절된다. GTP.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터미디엇 필라멘트와 같은 구조라면 이 다이나믹한 거는 불가능하죠. 마치 건물 골조가 막 하루아침에 싹 녹았다가 다시 붙었다 하지 않잖아요. 이 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마이크로튜뷴이 이 같은 글로뷸러한 모노머가 이제 여러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연결되는 걸 누가 도와줘? GTP가 도와주는 거죠. GTP는 어떻게 해서 다시 이것을 모노머로 만들어? GDP가 이제 되게 되면, 우리 GDP 하이드롤리시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이나믹 인스태빌리티를 조절하게 되면 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참 한 가지 우리가 잘 유출해 보면 마이크로튜뷴이 아까 크로모솜에서 운반하는 센트로솜과 연결돼서 크로모솜 운반한다. 자, 마이크로튜뷴이 약물로 운반하고 인스태빌리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세포가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해서 가는데, 만약에 암세포라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려면 누구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양쪽으로. 크로모솜을 양쪽으로 가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블록해버리면은, 크로모솜 가지고 이동하는 걸 블록하게 되면 이게 마이크로튜뷴이라는 일이니까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났죠. 그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튜뷴은 셀 안쪽에 물론 존재하죠. 셀 안쪽에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하이웨이 같이처럼 셀 안에 있으면 하이웨이 같이 이렇게 쭉 해서 트랜스포트에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제 단백질이 여기서부터 이동을 이쪽으로 하죠. 신경세포 같은 경우 셀 바디가 이쪽에 있고 이쪽 끝에 신경말단이 있으면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만들어진 것이. 그럼 이와 같은 마이크로튜뷴이 마치 하이웨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운반을 하게 된다. 근데 운반을 하려면 누가 거기에 이제 관여하냐면 모터 프로틴이 관계한다. 운반을. 모터 프로틴이 있고 그 위에 짐을 얹어서 모터 프로틴이 움직이면 이 짐이 다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모터 프로틴이 마치 지게꾼 같은 거죠. 지게꾼. 여러분들은 아마 지게꾼을 못 봤을지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은 역에 지게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역에서 내리면 지게꾼을 불러가지고 짐을 실려서 움직이죠. 지금도 아마 서울의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물건 띄어가지고 어디까지 차에다 실릴 때 이런 지게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움직일 때, 실리아, 섬모 이런 거죠. 플라젤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튜뷸블로 돼 있어서, 이 마이크로튜뷸블은, 누구랑 같이 연결냐면, 아까 우리 모터 프로틴 중에 하나인 다이네인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세포 운동을 또 관장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처럼, 이 마이크로튜뷸블이 마치 우리 도시에 어떤 나라에 고속도로망이 짜여 있듯이 이같이 복잡하게 고속도로망처럼 짜여 있죠. 만약에 이 마이크로튜뷸블을 다 없애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라든가 뭐 라이소솜이라든가 뭐 ER 이런 모든 것이 다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한쪽에 어디 몰려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마이토콘드리아나 라이소솜이나 ER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위치에 배치하는 것도 이 마이크로튜뷸블이고, 운반, 어떤 물질을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쭉 운반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 하이웨이 역할을 하는 것도 마이크로튜뷸블이고, 또 크로모솜을 양쪽으로, 세포 양쪽으로 운반하는 것도 또 마이크로튜뷸블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모솜 운반하는 걸 한번 보죠. 센트로솜이 있고 거기에 마이크로튜뷸블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제 크로모솜이 만들어져서 세포 분열을 실리아가 운동을 해가지고, 아마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리아가 운동을 해서 이것을 바깥으로 꺼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때, 여기서 또 어떤 일이 관여되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튜뷸블이 누구랑 같이? 여기 아까 말한 다이네인과 같은 모터 프로틴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라는 거죠.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튜뷸블, 할로 튜브 있는 프로토필라멘트가 모여서 안에는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로 파이브, 할로. 안에가 비어 있다는 거야. 할로 튜브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또는 이런 식으로 확 줄어들다가 이런 다이나믹한 인스테빌리티를 이루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알파, 베타가 있는데, 자, 전자현미경 사진이죠.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게 가능해지냐면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났다가 또 이쪽으로는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늘어나서 어느 순간 여기 뭐 셀 어디에 얘가 닿으면 또 거기서 멈춰서 하이웨이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자, 스테빌리티 이런 식으로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가능해지느냐, 그렇죠? 이렇게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캐핑 프로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딱 붙어서 일종의 셀 하이웨이를 만들기도 하죠.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줄어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유방암에 이제 많이 좋다는 텍솔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텍솔이라는 약은 버드나무 같은 데서 추출한 거죠. 텍솔은 얘네들이 쭉 늘어났는데 다시 무너지지 못하도록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텍솔이. 그러면 이렇게 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세포가 분열을 하고 그 다음 세포 분열하려면 이게 다시 다 망가진 다음에 다 쭉 무너진 다음에 다시 만들어져야만 세포 분열을 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뻣뻣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세포 분열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약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마이크로튜뷸블 다이나믹스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텍솔 같은 경우는 보세요. 스타빌라이즈 마이크로튜뷸블, 그러니까 다시 부서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컬치신 같은 경우는 씨 없는 수박 만들 때 이제 많이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막아? 폴리머라이제이션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얘 반대니까 결국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빈드 블라스틴이라든가 빈크레스틴이라는 것들은 튜블린의 다이머들을 결합해가지고 폴리머라이제이션을 막아. 이제 씨 없는 수박이 왜 씨 없는 수박이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DNA 크로모솜이 이게 이제 막으니까 양쪽으로 못 끌려갈 거 아니에요? 크로모솜이 양쪽으로 못 끌려가면 어떻게? 씨앗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거죠. 자, 마이크로튜브를 계속하죠. 셀 안쪽에 있고, 물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에 관여하고,
자, 모터 프로틴이 거기 관여하고, 자, 그 다음에 플라젤라나 실리아 같은 것들이 무브먼트에 관여하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마이크로튜뷴인데 원웨이 하이웨이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하이웨이.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이쪽으로 가고. 그렇다면 요 트랜스포트하는 요 몰레큘들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다를 거.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에 카고가 달리면 얘는 한쪽 방향, 셀 바깥으로만, 얘는 셀 안쪽으로만 이렇게 운반하게 되는데, 뭐 이거 실험적으로도 전자해밍으로 찍으면 그거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트랜스포트이 뭐냐? 바로 다이네인이라는 물질하고 단백질하고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다이네인과 키네신,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엔드 꼬리가 맞자. 마이너스 엔드, 플러스 엔드. 마이너스 엔드는 주로 핵 쪽이고, 핵 가까운 셀 바디나 핵. 이쪽은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 쪽이죠. 플라스마 멤브레인 쪽이라면, 자, 얘네들이 이동을 한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키네신이라는 단백질 끝에 어떤 카고가 얹어져 있고, 다이네이라는 단백질 끝에 이렇게 카고가 얹어져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ATP를 이용해 가지고 ATP를 분해하면서 이동하면은, 단백질 이동하니까 여기 카고에 들어있던 물질이 셀 바깥쪽으로, 셀 멤브레인 쪽으로 또는 핵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죠. 다이네인과 키네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에 여러 가지 이 마이크로튜뷴이 존재함으로 해서 세포의 다양한 그런 서브셀룰러 오르가넬들이 세포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포진할 수,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게 되는 수밖에 없죠. 실리아 무브먼트 같은 경우, 또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은 거를 하나로 딱 해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간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세포 무브먼트가 이렇게 어떠한 마이크로튜뷴이 있고, 이건 키네신이라면, 키네신이 실제로 이게 어떤 단계로 보면 마치 육상선수가 트랙을 달리듯이 마이크로튜뷴 상을 키네신이 달려가는 거죠. 누구를 이용해서? ATP의 하이드롤리시스를 통해서. 자, 이게 실리아 무브먼트가 비슷한 것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플라젤라든지 실리아 무브먼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튜뷴에 다이머가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누가 달려있나? 다이네인이라는 게 달려있어서 얘네들이 마이크로튜뷴을 얹어가지고 여기를 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이렇게 마이크로튜뷴 사이에 말하자면 여기 붙어있는 다이네인이 여기를 뛰어. 그럼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플라젤라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있었던 이런 식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액틴 필라멘트를 보게 되는데, 액틴 필라멘트는 필라멘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아주 thin하죠. thin. 그 다음에 또 flexible 한데, 그 튜뷴린이 폴리머라이즈 하듯이 액틴도 글로뷸러한 프로틴으로서 폴리머라이즈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또 이 액틴 프로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들이 결합을 하고 있죠. 이게 액틴 필라멘트는 상당히 이제 세포에서 보다면은 마치 이제 우리로 치면 왜 동네에서 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데처럼, 이제 세포가 있으면 액틴 필라멘트는 이런 데 이렇게 쭉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 콜텍스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리액션들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죠. 그 세포 막 근처에 액틴 필라멘트에 그런 역할도 해준다 라는 거고요. 그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 그 이제 콜텍스 레이어에 이제 있다 우리가 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포가 움직이는 거, 이것도 다 액틴 필라멘트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도 마이오신과 연결돼서 근육 수축하고 근육이 일어나는 것도 다 액틴 필라멘트와 관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셀 시그널,
셀 시그널 같은 경우도 액틴 필라멘트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일종의 캐스케이드, 스캐폴드를 만들죠. 스캐폴드라는 것은 중에 주형이잖아요. 주형, 스캐폴드. 주형을 만들어서 이제 액틴이 있으면 단백질 A, 단백질 B, 단백질 C, 단백질 D가 연결돼서 반응이 아주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액틴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튜뷸에서 이제 그 어떤 다이네인과 연결이 돼가지고 다이네인과 마이크로튜뷸 연결해서 움직이는 이라면 이렇게 필라멘트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액틴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얘네들이 바꾸면서 세포가 이동을 하죠. 세포가 이동을 하고 또는 얘네들이 액틴 필라멘트의 이 서브콜텍스 레이어의 이런 구조에 의해서 세포의 쉐입, 모양들이 결정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까지 있냐면은 세포 셀 디비전에도 얘네들이 관여한다. 어떻게? 셀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사이토키네시스 이렇게 얘기하죠. 셀이 두 개로 나뉘는 거. 사이토키네시스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일어날 때 멤브레인이 둘로 이게 딱 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리는 걸 누가 잘라주느냐? 요 구조가 이 필라멘트의 구조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점점 좁아지면서 결국 멤브레인을 두로 잘라줄 때 사이토키네시스에도 액틴 필라멘트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가 이제 폴리머라이즈 하는 경우를 보면 액틴 필라멘트는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플러스 엔드와 마이너스 엔드. 다시 말해서 플러스 엔드는 이렇게 붙어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엔드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글로뷸듚 프로틴들이죠. 글로뷸듚 프로틴이 필라멘트를 이루는 경우죠. 다음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와 글로뷸듚 프로틴들이 ATP랑 결합을 해가지고 붙는 경우. 그럼 여기서 다시 ATP라는 것은 포스페이트가 다시 떨어지면 ADP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DP가 붙으면 다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것도 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를 유지하고 있죠. 같은 경우는 붙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약간씩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이만큼씩 이동이 되면서 가는데 붙는 쪽과 떨어져 나가는 쪽이 다르다. 플러스 앤드 마이너스. 자, 여기서 보시면 액틴 필라멘트가 이제 붙고 떨어지는데 그것을 막는 약이 있는데 팔로이딘이라든가 시스토클라신이라든가 라트론큐린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이 해가지고 이 필라멘트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재조정이 안 되도록 또는 뭐 폴리머라이즈를 못 하도록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액틴 필라멘트가 폴리머라이즈가 되거나 또는 그것이 막히게 되면 무브먼트도 없고 셀 디비전도 없고 여러 가지 세포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일이 다 봉쇄가 되겠죠. 여기서처럼 이제 액틴 필라멘트들은 여러 가지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합성이 되는 이 모노머죠. 물론 모노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합성이 되거나 또는 얘네들이 이런 이제 모노머 시퀘스터링 프로틴이라 해가지고 계속 모노머로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틴들이 붙어서 더 이상 폴리머라이즈가 안 되도록 해주는 것이 있다면 또 얘네들이 액틴 필라멘트를 이루었다가 이것이 또 어떤 다른 단백질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서 더 견고해지거나 또는 얘네들이 이와 같이 전체를 감싸는 단백질과 연결하게 되거나 또는 얘네들은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근육, 마요신, 이거는 인터미디어 필라멘트와 같은 구조를 만나서 근육 구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아주 다양한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코르텍스라는 건 세포 바로 밑에 있는 조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포 바로 밑에 이런 이제 조직들이 있으면서 이게 액틴 필라멘트가 만들어지면서 물론 여기도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쭉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쪽은 띄어내는 거죠. 띄어내.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한쪽으로 어태치먼트와 디태치먼트 그 다음에 컨트랙션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세포 무브먼트에 액틴 필라멘트가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처럼 이 라멜리포디움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나가죠. 쭉 나가면서 아주 또 세세한 필로포디움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면서 세포가 한쪽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백혈구가 나갔는데 여기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다. 그럼 나가면서 얘네들이 여기를 이렇게 감싸는 구조를 만들겠죠. 그러면서 박테리아를 잡아먹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이런 구조, 멤브레인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 구조가 여기 밑에 있는 콜텍스 레이어에 있는 구조가 아주 다양하게 변하면서 세포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마요신 보니까 마요신이라는 단백질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인터미디에 필라멘트의 구조죠. 여기는 파이브로스하고 여기는 글로뷸라하고 이와 같은 이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액틴하고 만나냐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액틴이 있으면 거기 이제 마요신이 어떤 경우는 얘가 이제 심지어는 베시클을 달고서 마요신이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가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붙어서 액틴을 이쪽으로 밀었다가 뭐 이쪽으로 밀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육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포가 뭐 움직이는 거지만 근육 운동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마요신 2라는 것이 아까 마요신 1이었는데 마요신 2라는 것이 이렇게 파이브러스하게 테일 구조와 헤드 글로뷸라한 헤드 구조를 가졌다가 얘네들이 이 같은 번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마요신 번들을 마요신 2 필라멘트 번들을 만들고 누구랑 같이 연결되냐면 액틴하고 액틴 5하고 같이 만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같은 구조를 만든 근육이 이건데 근육 구조 근육을 좀 더 전자해명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다크한 부분과 다크한 이런 부분과 라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다크한 부분, 라이트한 그 라이트한 부분 사이, 다크한 라이트한 부분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간격들이 있는데 이 한 유닛을 sarcomere라고 그러죠. sarcomere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 다크한 부분들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마이오신 파이버인데 여기서 다크한 이 부분, 마이오신 파이버가 있는 경우고, 이 한 유닛이 바로 sarcomere라고. 그걸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오신의 번들이 있고, 마이오신 번들 사이사이에 누가 이 Z 디스크의 한 유닛이 sarcomere고, 그 sarcomere를 구분하는 게 Z 디스크였다면, Z 디스크에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액틴 필라멘트들이 연결되어 있죠. 액틴 필라멘트들이. 자, 그럼 근육 수축 운동이 뭐냐? 자, 얘네들이 마이오신이 이동을 하잖아요. 마이오신이 이동을 하면은 액틴 필라멘트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또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처음에 이완이 됐다가 얘네들이 쫙 몰리니까 이 부분이 두툼해지는 거죠. 두툼해져. 그래서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근데 이것을 좀 더 몰레큘러 디테일로 보면 마요신이 갑자기 뭐 자기 맘대로 이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ATP가 들어오면서 ATP에서 마요신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ATP에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럼 ATP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면 이게 다시 이제 얘가 또 구조가 바뀌면서 이쪽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는데 여기 액틴의 상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얘가 어떻게 되냐면 ADP가 떠나면서 원 상태로 복구해. 그럼 마치 노젓듯이 여기 이제 고정되어 있던 이 파이버의 번들에 고정되어 있던 게 얘가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나갔다가 노젓듯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쭉 노젓는 거죠.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다 하니까 노젓듯이 하면서 이제 근육을 이제 필라멘트를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이 근육 번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 이제 보세요. 여기 트랜스 멤브레인이 있고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딱 이제 근육을 둘러싸 있고 그 번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구조를 보면 이걸 갖다 이제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고 부르고 그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트랜스퍼스 T라는 튜뷴 구조가 있어요. 오케이. 이 구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아까 봤듯이 파이브릴이 있고 여기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트랜스퍼스 T라는 게 있는데 그놈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트랜스퍼스 T 이 부분에서 자, 우리가 이제 신경 전달에서 신경이 이제 자극이 오게 되면 자극이 오게 되면 액션 포텐셜에 자극이 오게 되죠. 그럼 칼슘이 쏟아져 나와요. 칼슘이 쏟아져 나오면 칼슘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칼슘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칼슘이 그 액틴 필라멘트 상에 있는 그 단백질, 액틴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액틴 필라멘트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이 이제 트로포마요신이라는 트로포마요신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칼슘 결합에 의해서 이 위치가 결합되고 있는 위치가 싹 바뀌는 거죠. 그럼 결합되고 있는 위치가 바뀌면 거기에 바로 이제 마요신이 가서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노적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트로포마요신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트로포마요신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근데 여기서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의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칼슘의 위치가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마요신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요신이 결합하면 그 ATP, ADP, 하이드롤리시스에서 얘네들의 그 컨포메이션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노적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처럼 노적기가 시작돼서 근육이 이제 액틴 파이버가 있죠, 또는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